네, 이제 미분을 좀 배웠는데요. 네, 미분 조금 이제 이해는 좀 되시죠?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때, 극한을 사용해서 이제 구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구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라는 거를 정의합니다. 이제 얘가 도함수 정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게 이제 공학 쪽에서 특히 이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쪽 특히 또 뭐 화학공학에서도 하고 많이 쓰는데 사실 미분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거는 이제 미분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또 미분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어, 이런 그 미분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항식들이 여러 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0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계수라는 게 있고 차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뭐 일반해, 뭐 또 특수해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하게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미분 계수가 있는데요. 이 계수는 뭐냐면은 몇 번 미분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을 보면은 dy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건데 이걸 한 번밖에 미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것들이고 두 번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 했다라는 것들이죠. y를 x에 대해서 y 함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봐라. 제곱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몇 번 했는지 그게 이제 미분을 몇 번 했는지 그게 이제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계수가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2개 방정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차수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의 제곱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거의 값을 제곱해라. 이게 복잡해지죠. 예,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듭 제곱 몇 차냐? 그러니까 미분 차수를 몇 번 더 몇 차로다가 우리가 계산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미지수처럼 생각해서 이제 제곱을 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수는 최고 계수항이 있는데 거기에 거듭 제곱의 횟수 최고 계수항의 거듭 제곱의 횟수 그러니까 저희 밑에를 만약에 살펴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최고 계수항이 이제 2개잖아요. 2개에 몇 승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차수가 되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dx, dy는 그냥 1개잖아요. 1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고 계수항의 거듭 제곱의 숫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한 내용이랑 합쳐서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한 번밖에 미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였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1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두 번 미분했으니까 일단 2개가 되고요. 또 제곱도 되어 있으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 참고로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도 사실 참고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항의 계수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라는 게 이제 독립적으로 x가 쭉 변함에 따라서 y가 이렇게 변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x가 쭉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종속돼서 x에 의해서 y가 변하는데 이게 그러지를 않고 x하고 그 전에 있던 y하고 아니면 앞으로 나올 y하고 이런 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이거는 x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결과로 얻었던 종속 변수가 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다시 또 미쳐지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비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수 중에 종속 변수 y에 의존하는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계수의 앞에 이제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이제 y를 x에 대해서 쫙 미분이 될 텐데, x에 대해서 미분이 된다는 얘기죠. x로 딱, 왜냐면 y는 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y는 상수로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앞에 x가 곱해져 있으면 이것도 전부 다 x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달라지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y를 곱해지면은 이건 이제 x에 의한 항, 그러니까 독립변수 x에 의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y에 의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y에 의존된다는 건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내 x의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y가, 사실상 dy는 y가 하나도 없죠. 전부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y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한다. 나중에 선형에 대해서 제가 좀 할 건데요. 선형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인데요. 선형 변환 뭐 이거 말고 또 선형 변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선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또 나오는데 상미분이라는 게 있고 편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미분이 독립변수로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미주의 그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 한 개를 가지고 쫙 미분한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dx, dy에 y가 이제 x로 전부 다 되어 있는, x를 보고 쭉 다 미분하는 독립변수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독립변수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x도 있고 y도 있고 뭐 z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편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독립변수는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x의 변수 값이 있는데, x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값이 변하면 y도 따라 변해. 함수에 의해서. 다시 우리 이런 쓸 수 있잖아요. fx는 2x 플러스 1. 근데 이게 y라고 보면요. 요 x가 독립변수인 거죠.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왜 종속이 되는지 보면 x가 1이면 y가 3이 나오니까, y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y에다 값을 넣고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수니까 x에서 x라는 집합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y는 그러니까 x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왜냐면 함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이제 종속변수, 요거 이제 종속변수라고, 요 x에 의해, 그 함수에 의해서 2x 플러스 1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미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면은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하나의 x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변수에 의해서, 변수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죠. x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미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죠.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변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그거를 그 상수로 보고, x를 상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죠. dy, dx는 y를 상수로 보고,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y를 상수로 보고 x를 미분하는 거. x에 대한 y의 미분. 그 다음에 x를 상수로 보고 y 미분.
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게 x를 상수로 보고 y 미분, y를 상수로 보고 x로 미분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편미분 기호가 있어요. 잘 보시면 x와 y에 의해서 이제 z라고 하는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제 함수를 x, y를 썼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요. x, y에 대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f 아래 첨자로다가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편미분을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x에 대한 편미분. f, x, y를 x로 미분해라. 그 결국에는 f, x, y, 그러니까 y를 상수로 보고 하는 것들이고요. y에 대한 편미분은 여기 밑에 아래 첨자에다 y를 써서 마찬가지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라운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좀 독특하죠. f, x. 근데 요거랑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보면 이제 이제 dt가 아니죠. dx, dx, df 이렇게 d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라운드를 쓰는 게 좀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편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이제 y를 상수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x를 상수로 보고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 두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편미분 해보죠. 밑에 내용을 보지 않아도 먼저. 그러면은 처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y를 상수로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운드 x, 라운드 z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라운드 x가 되고, 라운드의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라운드를 앞에다 좀 쓰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로를 쳐서 저 값을 넣으면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y 마이너스 5xy 플러스 3x 이렇게 되면은 x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4x가 될 거고, 더하기 y는 신경 쓸 거 없고요. 6xy 그리고 또 y 신경 쓸 거 없고 5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x만 해준다 그러면은 6y 플러스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x를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왜냐면 y는 여기서의 y는 상수니까 y는 상수다. 이렇게 저희가 봤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러면 이제 또 바로 할 수 있겠죠. 라운드 y, 라운드 z 바로 해보죠. 이제 x가 상수래요. 이건 없어지죠. 0 상수니까 이게 전체가 상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 y 있으니까 y의 1승이니까 그냥 플러스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y에 대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5x, y가 이제 하나 있었으니까 3x는 이제 상수, 이것도 상수니까 더하기 0. 그래서 결국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5x가 편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대입까지 해보라고 하네요. 실제 fx의 2하고 이거는 x의 값이 되겠죠. 이거 x의 값, 이거는 y의 값, 이것도 요건 x의 값, 요거는 y의 값 이렇게 되겠죠. 다르겠죠, 당연히. 2, 3, 2, 3이지만 편미분한 결과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요 식을 한번 편미분을 해보면은 라운드 x에 라운드 f 뭐 바로 해보죠. y를 상수로 보고 해야 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라 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6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0,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x만 미분하면 되니까 y는 숫자니까 더하기 y. 그러면 이거는 6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운드 y에 대해서 라운드 f를 하게 되면 x가 상수니까 없어지고 0 더하기 4y 그 다음에 더하기 x. 이건 4y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2, 3을 넣게 되니까 위에 거는 15가 될 거고 밑에 거는 2, 3을 되니까 10, 2, 3, 2, 3이 되잖아요. 14, 12에다가 3이니까 이건 14가 될 거고 얘는 15가 되는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분에 또 열심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평균 값에 대한 정리가 있고요. 롤이라는 이제 사람이 또 이제 얘기한 건데 롤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예. 정리가 이제 뭐 사실이죠. 예,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구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구간이 뭐냐? 이제 인터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어떤 출발점이 있고 이제 끝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통제한다 그러면 이번 통제 구간은 할 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학에서는 대부분 수직선 상에서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집합 여기 중요합니다. 수직선 위도 중요하고요.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예요. 다 되는 거죠. 예. 실제 만약에 0부터 50까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덜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를 이렇게 말 안 하고 했지만 요거는 0도 포함하고 요건 포함한다는 표시예요. 꺽쇠 가로는. 그 다음에 요 50도 포함한다. 이 0하고 50을 포함하는 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실수 사이에서는 이렇게 0, 1, 2, 뭐 루트 5도 있고 뭐 이렇게 분수, 소수 뭐 모든 숫자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간에 대한 기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인데 이렇게 그냥 괄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A를 포함하지 않고 B를 포함하지 않아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직선상에 표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멍이 나여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꺾어져 있는 가로가 된다 그러면 요건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예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A, B가 있는데 왼쪽에는 그냥 가로네. 이게 동그라미가 될 거고 닫혀 있는 A, B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이거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A가 이제 닫혀 있으니까 A가 닫혀 있고 B가 열려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게 있었네요. 이렇게 그냥 괄호를 하게 되면 이제 열려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부등호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는 오픈 인터벌, 개구간 뭐 이렇게 열려 있을 개 그런 뜻입니다. 멍멍하는 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꺾어져 있는 가로는 닫혀 있다. 그래서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는 폐구간, 닫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이 열려 있으면 이제 반 열린, 반만 열려 있다. 이런 게 열려 있다 그랬죠.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평균 값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은 닫힌 구간은 양끝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은 실수의 집합에서 양끝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값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 A하고 B의 지점이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A하고 B 지점에서 구멍이 나 있지 않고요.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또 그 A하고 B에서조차 열려있는 만약에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A하고 B가 다 연속으로 A하고 B 닫힌 구간에서 다 연속이라는 거는 꽉 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열린 구간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밖에서 바깥에 있는 값들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한 여기까지만 말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닫혀 있는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열린 구간,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이 A가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다른 신호랑 다른 어떤 값이랑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미분 값이라는 게 평균 값의 극한값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러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린 구간 A, B에서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는 거죠. A의 값도 정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B-A, F, B-FA. 이거는 함수의 변화율이잖아요. X축의 변화, Y축의 변화.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값이 나오는데 그 평균값하고 그 내부에 A하고 B 사이에 있는 아무 점에서나 그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갖는 C가 적어도 한 개 있다.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의예요. 굳이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볼 때 조금 그냥 말로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쉽죠. 하여튼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은 평균 변화율은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고 알겠죠? A하고 B니까 임의의 직선이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값이 나오느냐?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거랑 평행인 요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좀 잘못 그랬네. 요쯤? 네.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평행인 이런 점들이 이런 그 순간 변화율을 갖는 그런 점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 이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제는 좀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죠. A하고 B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변화율이었으니까, 그럼 요 정도 되는 기울기가 나올 텐데, 그런 기울기를 갖는 점이 그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있더라. 참 신기하죠. 저런 게 정말 그럴까 하는데,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뾰족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뾰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뾰족하면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거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뾰족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랑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랑 이건 있겠다. 여기랑 이제 요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의 변화니까 이게 하여튼 이만큼 변했을 때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직선상에서 이런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만들 수가 없죠. 직선인데 이게 얘는 아무리 어떤 점에서도 이 직선의 기울기고 얘는 어떤 점에서도 이런 직선인데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건 미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쭉 연속이고 A에서 B까지 어떤 평균 변화를 갖는 것들을 그 A의 B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는 있더라. 그 접선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만큼 변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 이런 게 평균 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값의 정리가 접선 중에서 AB와 평행하는 말로는 그런 거죠. 같이 이제 기울기 같아야 돼. 근데 이걸 뭐하러 하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4차 함수를 얘기하고선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프로는 도저히 그리기가 어려운데 증명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충분히 있어.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할 때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한번 구해봐라. 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거고 0부터 5니까 0부터 뭐 이거를 대충 여기를 한 5쯤이라고 보죠. 여기서 0부터 5 0부터 5까지 변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아니까 5 빼기 0이고 5의 제곱 빼기 0이니까 5분의 25니까 기울기가 5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5가 열린 구간 그 다음에 C를 만족하는 상수가 평균값의 정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0부터 5 사이에 5 사이에 이 기울기를 갖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요걸 이제 해보면 되죠. 도함수를 미리 구해놓으면 f'x는 어떻게 돼? 2x가 되죠. 2x가 2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은 C 상수값을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은 f'c를 넣어서 2c가 되는 거죠. 2c가 5가 되는 점이니까 C는 2분의 5 2.5쯤이면은 그런 값이 있더라. 그 뭐 대충 여기가 2.5쯤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거랑 좀 뭐 이렇게 평행인 좀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인 그런 지점이 있더라. x값이 있더라 라고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C는 2.5라고 하는 값을 찾아냈다. 이제 이 이론이 한참 동안 이제 많이 나오고 이 이론을 보고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롤스 시어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어럼, 엑시엄 시어럼. 영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엑시엄 시어럼, 공리 시어럼,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조금 다르거든요.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증명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것도 내용은 비슷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평균값의 정의에서 특수한 경우 이렇게 정리해서 특수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구간이 있는데 A하고 B가 닫혀있고 그 사이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똑같이 엮여져요. FA하고 FAB가 같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이 없다는 거죠. FA하고 B가 같으면은 밑에 A에서 B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열린 구간이니까 A, B가 있으면 B가 더 커요. 뭐 같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A에서 B가 있는데 B가 큰데 떨어져 있으니까 X의 변화량은 있겠죠. B-A로. 그런데 Y의 변화량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말하면은 델타 X, 델타 Y가 이제 앞서서 증인 그 기울기 변화량인데 이건 존재를 하는데 델타 Y가 FB-FA예요. 이 밑에는 뭐 다시 쓴다고 하면은 다시 똑같이 쓴다고 하면 B-A겠죠. 이건 존재한다는 거죠. 0이 아니죠. 0이 아닌데 얘가 지금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0이 아닌 분의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미분값,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x축에 평행한 그런 값인데 그게 적어도 하나 그 안에 존재를 하더라. 뭐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A라고 하는 데서 B로 델타 X는 있었는데 얘의 각각의 점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의로 보면은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가 있으면 꼭 감소를 해서 완전 내려갔다가 다시 B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계속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꼭 어떻게 B로 내려가겠어요. B의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원래 출발한 값에서
똑같은 변화를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화가 두 번씩이나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여기 변화가 한 번만 있었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변화가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변화가 한 번 있는 거예요. 변화가 또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변화를 잘 보면요. 홀스번의 변화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아, A에서 B에 다시 값이 나오려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게 뭐예요? 예, 미분의 변화거든요. 미분의 변화라는 게 뭐죠? 기울기 값이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기울기 값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기울기가 여기 전부 다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당연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미분값이 0인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A하고 B를 연결하는 것처럼 미분값이 0인 값이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 이게 롤스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게 혹시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얘도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0 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5 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의심이 되시죠?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으면 0 되는 거는 뭐 당연히 0이니까 0 빼기 0이 되니까 0이 나오는데 5 넣으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 5 저는 이렇게 곱하겠어요. 5는 앞에 거 먼저 곱하면 10이고 뒤에 거 곱하면 25잖아요. 곱하니까 250 빼기 6 곱하기 얼마입니까? 25 이거는 좀 다르게 00에서 생각을 한 건 아니네요.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C를 그냥 구하라고만 나온 거네요. 요 0부터 5 사이에서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65 125에다가 뭐를 제가 잘못한 건가요? 55 25 55 25 125 근데 왜 250? 맞구나. 250이 나온 거. 뒤에는 6 곱하기 25니까 6, 5, 30, 2, 6, 12. 150. 그러면 결국은 100이 되겠네요. 세제곱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대략.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해가지고 5쯤 갔는데, 5가 한 150쯤. 뭐 이렇게 나온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데 0이 나오는 게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틀림없이 올라갔다 내려온 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0 사이에서. 이게 좀 이해되시겠어요? 미분이 최고 극단 때 갔다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졌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점이 있어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예요. 롤의 정리는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5, 150, 25, 5, 25, 5, 25, 125, 250. 이거 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 106, 30, 150. 이거 좀 조금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롤의 정리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비분이 가능한 거를 한번 구해 보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F'C를 대입해서 F'C를 대입하면은 바로 구하면은 6C의 제곱 마이너스 12C가 되죠. 그러면은 6C로 묶어내면은 C 빼기 2. 그런데 C가 0인 거랑
그 다음에 C가 2인 두 군데서 나타났네요. 두 군데 나타났는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서 찾아내야 되니까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니까 0은 안 되는 거니까 답은 2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0부터 5 사이에 개폐 구간, 열려 있는 폐 구간이었기 때문에 0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2가 답이다. 이런 것들이 참 미묘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살짝 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도함수를 활용하는데 이제 평균값의 정리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